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 손흥민이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360억이라는 천문학적 이적료를 받으며 미국으로 향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한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33이라는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과연 유로파리그 우승 직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게 만든 그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로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여름 33세 손흥민이 서 있던 곳은 10년 동안 그의 집이었던 토트넘 호스퍼의 훈련장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2015년 어린 23세 청년이었던 그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넘어온 손흥민에게 토트넘은 꿈의 무대였고 동시에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훈련장 구석에 자리 잡은 벤치에 앉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첫 골을 넣었을 때의 짜릿함,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해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들, 힘든 시기에도 그를 믿어주었던 동료들과 코치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이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의 전술도 바뀌었고 그의 역할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로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신호였어요. 특히 작년 말부터 계속된 재계약 협상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단에서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33이라는 나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받은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에이전트로부터 들려온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FC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했던 손흥민이었지만 그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국? 축구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유럽에서 17년 동안 뛰어온 그에게 MLS는 낯선 리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새로운 가능성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음날 훈련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에이전트가 전해준 소식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사실 MLS라는 리그 자체가 손흥민에게는 낯선 세계였어요. 물론 베컴이나 질라탄 같은 유럽의 전설들이 건너가 활약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로는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17년을 보낸 그에게 미국은 마치 다른 행성 같은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손흥민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걱정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가장 걱정하셨어요. 33이라는 나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 대화 후 손흥민은 토트넘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지나다녔던 복도, 라커룸, 그리고 훈련장의 잔디까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졌어요. 훈련 중에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LAFC에서 제시한 조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손흥민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신뢰였습니다. 2027년까지의 2년 계약에 추가로 202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까지. 그것은 그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LAFC 구단 관계자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명한 선수를 영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사람 자체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의 축구 철학, 프로 정신, 그리고 팀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손흥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들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이뤘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손흥민 주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함께 훈련하는 동료들이었어요.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라커룸에서도 어딘지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특히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손흥민에게는 더 큰 부담이 있었어요. 팀을 이끌어야 할 리더가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었지만 축구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상이었어요. 그 주 목요일 오후 구단 사무실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단장과 코치진 그리고 손흥민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는 대화였습니다. 구단 측에서는 손흥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10년간 함께해온 동반자로서 그리고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했습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도 제시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였던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어요. 구단도 손흥민의 나이와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현했어요. 미팅이 끝난 후 손흥민은 홀로 훈련장에 남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도 공을 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 몇몇 직원들은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LAFC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이었어요. 단순히 선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시아 마케팅과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에서의 역할도 포함된 종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용병이 아닌 구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로 보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LA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의 활약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축구를 넘어선 문화적 가교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토트넘에서의 10년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33이라는 나이, 그리고 축구선수로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8월 첫째 주, 토트넘은 한국 투어를 위해 서울에 왔어요. 손흥민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고향 팬들 앞에서 뛰는 경기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4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경기 전 워밍업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환호하는 팬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어요. 하지만 손흥민에게 진짜 중요한 순간은 경기 후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랐어요. 무겁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더 다른 환경에서 축구하는 게 낫다고 내 안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10년간 축구선수로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이 토트넘이라며 구단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혔어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일이지만 정작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자들은 아쉬움을, 영국 기자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며 손흥민은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을 한국에서 보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손흥민은 LAFC 관계자들과 최종 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조건에 합의했고 메디컬 테스트와 사인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이적료는 2,600만 달러, 한화로 약 360억 원이었습니다.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어요. 그 밤 손흥민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유럽 무대에서의 17년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10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축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이틀 후인 8월 5째 날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손흥민의 미국 출국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팬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공항 측에서도 특별 보안 조치를 취할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경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손흥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무거워 보이는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설렘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각오가 모두 섞여 있었어요.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한항공 K21편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이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으로 향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가방을 맡기면서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기다리고 있던 팬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각자 손에는 토트넘 유니폼이나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중학생 팬이 건넨 편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축구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통화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과 응원을 동시에 표현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건강관리를 당부하시며 자주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간단하지만 묵직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기내에 들어서면서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1시간 반의 비행시간 동안 손흥민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토트넘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 LAFC에서 보여줄 모습들. 특히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4시 5분 드디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손흥민의 눈은 오히려 더 밝아 보였어요. 공항에는 이미 LAFC 관계자들과 현지 한인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온 손흥민을 보며 LAFC 단장 존 소링턴이 직접 나와 인사했어요. 따뜻한 악수와 함께 LA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정말로 새로운 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을 나서며 바라본 로스앤젤레스의 첫 풍경은 낯설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길,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리고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햇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LA에서의 첫날 아침, 손흥민은 호텔 창문을 열고 캘리포니아의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시차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이 피로감을 이겨냈어요. 10시간의 시차는 몸에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전 10시 LAFC 훈련장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 없었어요. BMO 트레이닝 센터는 토트넘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특유의 개방적이고 밝은 느낌이 가득했어요. 훈련장 곳곳에 걸린 LAFC의 역사와 철학을 담은 문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건 메디컬 스태프들이었어요. 철저한 신체 검사와 피트니스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3이라는 나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손흥민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수치가 20대 중반 선수 수준이었어요. 메디컬 테스트 담당 의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지방률, 근력, 심폐지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컨디션이었어요.
17년간 프로 무대에서 뛰어온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다음 순서는 구단 관계자들과의 최종 계약 미팅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조건은 합의된 상태였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흥민은 정말로 LAFC의 선수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동료 선수들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라이언 홀링스헤드를 비롯한 팀 주요 선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홀링스헤드는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첫인상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비자 발급이 완료되자마자 4시간 거리의 원정 경기에 동행하겠다고 나선 손흥민의 모습에 모든 선수들이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지정 선수들은 본인이 준비가 되면 뛰겠다며 출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프로 정신과 팀에 대한 헌신이 첫날부터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저녁에는 LA의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어요. 구단에서 마련한 일정이었지만 손흥민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한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환영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만난 한인 이민 2세 아이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을 때 손흥민은 뭉클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단순히 축구 선수를 넘어서 이곳 한인 커뮤니티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손흥민은 부모님께 첫날의 소감을 전화로 전했어요.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는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설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8월 10일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 날이었어요.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첫 번째 공식 경기였습니다. 비록 시차 적응과 비자 발급 문제로 이틀밖에 훈련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시트긱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팀 버스 안에서 손흥민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7년간 유럽에서만 뛰어온 그에게 미국의 축구장은 모든 게 새로웠어요. 관중석의 분위기부터 경기장의 규모까지 프리미어리그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경기 전 라커룸에서 동료들은 손흥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비록 며칠 전에 합류했지만 이미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장 카를로스 벨라는 손흥민에게 편안하게 경기를 즐기라고 조언했어요. 전반전은 벤치에서 지켜봤습니다. MLS의 경기 스타일과 템포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어요. 프리미어리그와는 확실히 다른 점들이 많았습니다. 더 오픈된 경기 운영, 그리고 피지컬보다는 기술적인 면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어요. 후반 16분 드디어 교체 명단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진 환호성은 잊을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며 그의 데뷔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을 잡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함성, 그리고 상대 선수들조차 그를 의식하는 모습들. 비록 29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이었습니다. 특유의 빠른 드리블과 침투로 상대 수비수를 제쳤고 결국 반칙을 유도해냈어요. 비록 VAR 판정 과정이 있었지만 명백한 페널티킥이었습니다. 그 골로 팀이 동점을 만들 수 있었어요. 경기 후 동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라이언 홀링스헤드는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지정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라며 선수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MLSSOCCR 공식 매체에서는 그의 데뷔전을 전율에 가까운 활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보여준 창의성과 결단력이 리그와 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현지 한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태극기와 손흥민을 응원하는 현수막들을 볼 수 있었어요. 축구를 넘어선 문화적 자긍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정말로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8월 17일 아침 보스턴으로 향하는 팀 전용기 안에서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열이틀째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질레트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원정 응원석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한인들이 태극기와 손흥민 유니폼을 들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에 사는 사람들까지 모여든 것이었어요. 그들의 함성은 홈팀 응원보다도 더 크게 들렸습니다. 경기는 LAFC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서 70분 동안 뛰며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첫 골은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그 특유의 왼발 슈팅이었어요. 골 세리머니에서 그가 보여준 미소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되다고 했어요. 경기장을 나서며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50년 전 미국에 이민 온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팀 동료들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어요. 카를로스 벨라는 손흥민을 팀의 새로운 리더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코치진들도 그의 프로 정신과 경험에 감탄을 표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우려는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유소년 축구교실에서의 일이었어요. LA 코리아타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구교실에서 만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자신도 손흥민처럼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과의 화상통화에서 손흥민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걱정만 하셨던 부모님도 이제는 안심하고 계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게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33세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손흥민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토트넘에서의 10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미국에서의 매일이 그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석양을 바라보며 손흥민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축구 선수로서의 새로운 도전, 문화적 가교로서의 역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 이 모든 것이 그가 꿈꿔왔던 진정한 축구 인생이었습니다. 360억이라는 이적료보다 더 값진 것들을 얻고 있는 지금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